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오늘은 마지막 강좌 제10강 남겨진 땅, 기회의 땅 남도, 바다에서 육지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수란 게 있습니다. 분모를요, 해당 지역 65세 이상 인구수로 놓고 분자를 그 지역의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수로 놓습니다. 얼른 보셔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갖다가 그 성별과 연세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요 숫자가 0.5 미만이면은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다음번에는 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도시가 사라진다는 뜻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로서 기능이 미미해질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국토만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0.5 미만으로 된 곳이 이 수도권 이를 제외한 곳곳에서 이 0.5 미만이 우죽수처럼 생겨서 지금은 아주 엄청난 이 면적이 바로 소멸 위험 지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아이들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어우러지고, 또 이웃의 훈훈한 정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융성한 산업도 팽기는 이런 도시로 다시 변경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 그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지방 분권이라거나, 또는 지역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이전이라거나, 또는 경제 자유역을 만든다거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전국 국토에 골고루 만들고, 또는 세종 특별 자치시도 만들고요, 제주 특별 자치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에 집약되어 있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전체 지역으로 분포시키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고민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고민인데, 이 고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투자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민의 해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만큼 국가도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수익도 높아져가는 이런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남도라고 한 이유는요, 우선 수도권에서 제일 먼 곳을 우리 수업에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먼 곳이라 그러면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주로 해안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고 있으면 육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의 역동성이 바다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 쪽에서 육지로 간다. 이렇게 시각을 전환을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높은 수익 가치가 있는 곳들의 부동산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폭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역발상으로 바다에서 육지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보면 그 출발점이 남해안이고 서해안이고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출발점이 아니집니다. 육지에서 봤을 때 그 종점이 바다 쪽이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남도에는요, 제일 먼저 바다 쪽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 보시면 해안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워낙 길고, 이것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 해안선의 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이 해안선이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선 보겠습니다. 매우 각광받고 앞으로 이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산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피오리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싱 앤드 마리나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 말인데요. 이것은 요트 산업,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요트 자체만 갖고도 그런데 낚시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피오리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어쨌든지 요트 산업은 바다에서는 요트지만 육지로 본다면, 바다에서 육지를 보면 마리나가 있어야지 요트가 뜨는 것입니다. 이 마리나항은요, 지금 그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이거나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도 늘리기도 하지만, 마리나 자체가 하나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마리나항이 되려면 전방 후방 효과 산업 발전이 굉장히 뒤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 임대업 또는 그 배를 보관해 주는 법, 수리업, 얼른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나항에 기착을 하면은 점심 먹어야죠. 숙박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리나항의 수많은 이 산업들을 발전시킵니다. 최근에는 그 법령도 발전적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우리 이 해변 이 해안선의 투자로 보면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나라 마리나항 가까운 곳에 투자처 또는 이 마리나항과 관련된 산업,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배를 대놓고 거기서 배 안에서 숙박하는 산업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크게 지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배 자체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루즈라면 모르지만은 거기서 밥해 먹고 뭐 식당 음식 팔고 그러기 어려운데, 향후에는 법령들이 점점 발전하고 개정되면서 이 선박에서 대져 있는, 말하자면 계류돼 있는 이런 선박에서는 일정한 어떤 영업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른쪽의 그림은 남도에서 여수 웅천 마리나항 전경입니다. 또 뭐 보성에 가면은 등량만 쪽에서도 마리나항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부산 쪽은 진즉부터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영구 쪽에 굉장히 큰 마리나항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쪽은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야, 어디로 가보면은 그 길을 따라 가보면 투자할 만한 토지가 있고, 어디다가 펜션을 지면 좋고, 어디다가 커피숍을 하면 좋고, 어떠면 좋지?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7번 국도라고 있습니다. 국도는요, 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번호를 다 붙이면 굉장합니다. 남해안부터 시작해서 1번 국도 위로 가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고속국도는 또 어떻습니까? 뭐 10번, 20번, 30번, 40번 횡으로 되고, 종으로는 또 15번, 25번, 35번, 40번, 55번, 65번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는 엄청난 많습니다. 번호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번 국도, 77번 국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7자가 붙은 이 국도는요, 관광벨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들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들고 나고가. 7번 국도는 65번 고속국도하고 이제 서로 겹치면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일단 7번 국도 자체에서는 빠져나오는 길목이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강릉부터 뭐 흔히 아시는 뭐 커피숍 거리 등 전부 다 이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항구도 발달해 있고 그렇습니다. 뭐 포항으로 해서 울산까지, 부산까지 7번 국도. 그리고 이것에 뭐 지선인지 번호를 붙인 연유는 하여튼 7번에서 나와서 77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77번은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굉장한 선을 또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이 바닷길을, 쪽빛 바닷길을 따라가면서 77번 국도가 있는데, 다른 국도에 비하여 나들목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광도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목표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또 물류를 집산시키고 물건을 옮기고, 또 관광도 하고
산업이 통과하는 도로를 다 겸합니다만은 관광의 성격이 매우 많아서 섬과 섬 또 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가는 77번 국도, 이 77번 국도가 이렇게 길게 뻗어서 목포에서 그 군산을 해서 여러분들 아산, 정확한 것은 새만금도 이 통과하고요. 하여튼 시와오 있는 쪽도 통과하면서 77번 국도가 굉장한 그 경관과 나들목과 효용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남쪽 지방의 77번 국도를 한번 타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국도야말로 남도의 관광의 이 초점이 되는 길이구나. 제가 푸른색으로 칠해놓은 이유가 왼쪽 그림하고 보시면 이게 남파랑길입니다. 남파랑길은 자전거길하고 도보 여행길을 이야기하고 77번 국도는 국도기 때문에 무슨 자전거보다는 그 차량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남파랑길하고 이 국도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하나의 이 중요한 관광벨트,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관광벨트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끌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바로 77번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처나 이런 것들도 77번 팻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쪽으로 붙으셔서요. 추천해 봅니다. 자, 보시면 이 77번 국도와 더불어서 연륙교, 연도교가 획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닷길이죠.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여수 돌산에서 출발하여 화태도, 월어도, 개도, 제도, 백야도, 그래가지고 여수시 그 화양면 장등 그 화양면 해변을 통과해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고흥군로 이렇게 11개의 교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만들어져서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또 나머지도 다 금방 섬을 다 잇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량 백화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겁니다. 이게 77번 국도입니다. 이 바로 해상 교량 이름 자체가 국도 77호선, 77번 국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해안선을 한번 탐사해 보시고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단순 투자용으로 막 답사하고 땅값을 올리고 사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국토를 바로 보면서 아,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이래서 우리 국토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도 많은 휴양산업, 관광산업, 또 문화산업, 또 먹거리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물류 유통도 이쪽으로 잘 발달돼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그래서 19세, 30세 여성들도 와서 일거리도 많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나라가 균형 발전하고 또 투자자들도 흥미롭게 투자를 하고 서울 한 곳에만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만 집중하여 레드오션을 하지 말고 이런 넓고 그야말로 푸른 바다인 블루오션도 되지만 투자에서도 블루오션 칩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요, 거금도는 이미 다리가 낮아 있어서 유명합니다. 특히 거금대교는 이중으로 낮아 있어서 밑에는 자전거하고 보도로 여행을 할 수 있고 위쪽은 차가 지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27번 국도 27호선인데 이게 거금도 일주도로를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그 풍광과 해안을 해안의 먹거리 또 쉴거리 볼거리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바다에 다리를 놔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다리의 존재는 차치해 두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만 서로 이렇게 이 가격 올리는 경쟁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보시면은 그 강진만에 있는 그 고금도, 약산도, 신지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신지도에서 고금도 연결하는 것이 장보고대교로 해갖고 얼마 되지 않는 몇 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 완도에서 완도대교하고 연결이 돼서 무척 이제 그 아름다운 도로들과 섬들이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는요 거금도 옆에 있는 금당도라거나 또는 평일도, 생일도 이런 것들도 근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여러분들 성큼 바로 차량 앞으로 가까이 오는 시대가 돼서 이제 바다를 멀리하지 말고 바다를 친숙하게 하고 바다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고 봅니다. 왼쪽은 그 목포에서 앞해도대교는 이미 낮에 있지만 앞해도에서 암태도까지 여러분 그 천사대교 얼마나 유명합니까? 길이도 엄청나고 뭐 기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천사의 섬인 이 다이아몬드 제도,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자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앞으로는 미구의 하이도 상태도 또 도초 비금도도 연결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이아몬드 제도 전체가 연결이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색다른 패러다임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남해안 곳곳에 있는 연육-연도교 이것 말고도 더욱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다리를 돌 때 논다고 하면 회갑 때 놨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를 논다고 하면 계획이 만들어지고 실시 계획이 생기면 놔버려요.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가보지 안 했던 잠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연육교, 연도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로를 타고 섬이든 또는 도로의 기착지든 그 연육교, 연도교가 시한 곳이든 또는 종점이든 곳곳을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서 그곳에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풍물과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환경과 패러다임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그 해안도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해안선하고 도로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만을 보십니다. 저는 이 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흥미와 또 미래 가치를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은 강진만, 앞으로 그 강진 무궁무진한 그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뭐 정약용 선생님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강진 앞으로 KTX도 지나가고 또 광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도로도 이렇게 강진만 그 옆을 통해서 해남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진만 앞으로 크게 발돋움을 것이며 갈대밭 굉장히 좋습니다. 강진 그 읍 쪽하고 붙어 있어서 미래 가치도 높습니다. 그리고 등량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리나항도 있고 이 등량만은 그 보성 녹차 바다하고 어울려서 또 자흥의 풍물과 아름다운 산과 어울려서 등량만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순천만 여자만 있습니다. 순천만은 여자만은 같은 바다인데 순천 쪽에 붙어 있는 쪽을 순천만이라 부르고 이제 여자도를 중심으로 전체에 쓰여 있는 대부분의 바다가 여자만입니다. 여자만은 여수시하고 순천시 그리고 이 보성군 벌교 그리고 고흥 이렇게 4개의 시군이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황금 노을은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망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가망만 이쪽에서 그 뭐 여수 이 밤바다 또 그리고 뭐 크루즈선 또 뭐 케이블카 등 이 가망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방에서는 펜션 산업이나 숙박 또는 뭐 호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토지의 투자 가치나 또는 거기에서 산업하는 관광, 휴양, 관광, 숙박 산업들의 수익 가치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들이 이제는 점차로 그 범위를 넓혀져서 우리 품 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만들은 광양만은 산업 활동으로 꽉 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광양에서는 광양만의 산업 활동 외에도 섬진강변을 중심으로 광양만 쪽을 같이 연결하는 관광고리를 만들고 휴양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수도
산업활동이 국가 산단이 얼마나 큽니까? 화학산단으로서는, 단일 화학산단으로서는 세계에서 뭐 손꼽습니다. 거의 1위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천은 생태도시입니다. 생태가 앞으로 관광으로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만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남도의 중요한 휴양벨트, 관광벨트, 산업벨트, 먹거리벨트. 남도는요, 어떤 경우든 간에 먹거리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투자의 눈을 또 이 만쪽으로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의 해안선, 남해안의 국도 77번 국도, 특히 그 다음에 남해안의 만. 자, 이렇게 뭐 남해안에는 그 청정에너지와 청정삶이 있다고 아름다운 용어를 붙였지만 뭐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 우리 남해안 쪽에서는 선벨트라 그래가지고 태양광 또 풍력발전소 굉장히 지금 그 발전해 있고요. 또 그 농지부 훼손이니 임야 훼손이니 이런 그 쌍곡선을 그리면서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벨트인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은 서울에만 있고 뭐 경기도에만 있습니까? 고흥에서도 보면 우주로 미래로 무궁무진한 그 미래 4차 산업혁명 드론 산업 같은 거라거나 또는 앞으로 그 초정밀 산업, 이것은 우리 이쪽 그 남도 쪽은요 그 지진과 쓰나미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 초정밀 산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 같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하면서 기업들이 청정하고 또 깨끗하면서도 생산력이 높고 젊은이들이 듬뿍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산업들이 우리 남도에 찾아오시기를 저는 아주 그 추천하고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동화되고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관광은 있고 주민은 없는, 산업은 있고 주민이 없는, 청정에너지는 없고 주민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있고 주민이 없는, 이런 것은 진정한 그 발전이 아니고 로아스적인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로아스,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너빌리티, 말하자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의 패턴, 이것이 남도가 그 중심이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보면요, 콕콕 찍어서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교통 환경이 발달할수록 남도의 먹거리나 남도의 산업이 수도권이나 또는 외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남도는 그 서울하고 다릅니다. 훨씬 강세가 있는 게 바닷길입니다. 바다로도 연결되는데, 그럼 육지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거의 연결고리가,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은 서울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타면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 반 이상을 지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이면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 우리 이 서울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류입니다. 물류. 구태여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오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가서 구태여 가서 물건을 사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류입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은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걸 보고 이미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물류 산업 역충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보이는 물류 산업에서 이 중소 작게는 뭐 이사치 각종 그 배송, 택배 배송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농어촌의 다양한 무슨 뭐 옥수수라거나 고막이라거나 이런 걸 난 것을 선별하여 임가공하고 또 거기서 막바로 도시로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다 물류입니다. 물류는 가공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류가 인구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물류가 인구라는 게 끝에서 끝에까지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물류산업 요충지가 교통 환경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두 번째는 복합관광 요충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관광은요, 구경했던 관광입니다. 또는 때로는 뭐 유락 정도. 그런데 지금은 체험 관광, 힐링 관광, 웰빙 관광, 또 휴양 관광, 웰리스, 웰빙하고 햇빛이 합한 겁니다. 로디언 관광, 자동차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로 다니기도 하고, 또는 카 캠핑장을 대놓고 다니기도 하고, 문화관광, 행복관광, 문화관광까지 다 합치면 남도를, 해안선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이 해안선을 따를 것은 이 경쟁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토를 한쪽만 칭송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안에서 바다에서 육지를 한번 보시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요충지도 역시 강력히 추천합니다. 많이 오시고 지역으로 분포를 골고루 하셔서 우리 국토를 요긴하게 쓰시고 또 골고루 쓰시고 또 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또 나와 이웃이 공영하는 이런 산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또는 다른 곳이라고 해서 서로 배타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에 저도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스위스 등산을 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봤더니 재테크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자료를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공지능, AI, IoT, 사물인터넷, 또 로봇, 드론, 또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성,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ICT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연결된 곳에서 한쪽에 이 바닷가라고 해서 서울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보 취득 능력은.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남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요충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 산업 요충지, 저는 뭐 24차 산업이라고도 한번 말씀을 지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업, 농지, 임야 앞으로 휴양림으로도 쓰고 또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 자산으로서 쓰일 겁니다. 임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이제는 개발입니다. 보존도 돈입니다. 보존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앞으로 중요한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6차 산업의 100세 시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농협에 입문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남도에서, 해안가에서 출발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한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라는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족한 수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